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3부 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죠. 그리고 폴란드에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수급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고요. 어떤 주체가 단순히 개인의 수급세로 주가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개인들만 투자하게 한다면 근본도 없이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석입니다. 자, 주가를 유도하는 어떤 주체는 있기 마련이고요. 자, 아무튼 이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방문으로 뭔가 일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긴 해야겠죠. 작전 주더라도 재료의 내용에 따라서 작전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정해지니까요. 자, 근데 재건이라는 것은 전쟁이 종식돼야 수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보자면, 자, 일단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강철비라는 무기를 지원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면서 핵전쟁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물러날 바에 다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야 재건도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거 이거 대놓고 작전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아니다, 뭐 공시 뜨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 무자본 M&A로 유명한 이일준 회장이 DYD의 이일준 회장이 삼부 토건으로 한탕 해먹기 위해서 삼부 토건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전환 사채권을 굳이 상상인한테 팔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공시 뭐가 뜰 거라면 지분을 지금 팔아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공시 뜬다? 대통령이 지금 갔는데 도대체 누가 먼저 뭘 알겠습니까? 자, 삼부 토건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지금 팔아먹는 거고, 돈을 잃는 사람들은 지금 단순한 속임수, 오르는 자체만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뭔 근거도 없이 주가 오르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오르는데 왜? 이러고 있으니까 이용이나 당하고 나중에 거래소나 금감원한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래소 앞에 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나 하는 겁니다. 작전 세력이 차익 실현하기 전에 급등을 연출하는 것은 법망을 피함과 동시에 그 많은 물량을 매수해줄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주는 겁니다. 재료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전쟁이 종식되어야 돈이 움직일 재료,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하다. 윤석열 테마주인 것, 그리고 상상인 DYD의 한탕 헤쳐먹기 위한 작전,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참고로 상상인은 상당히 적은 돈으로 삼부 토건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시총 현재 9,745억의 삼부 토건 주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DYD는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300억을 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언제 팔아도 벌만큼 번 겁니다. 이제 뒤에 쩐주들, 작전 세력들은 벌만큼 다 벌었고 드러나지 않는 다수의 물량을 수십이 넘는 계좌로 담고 있을 세력, 얘네의 차익 실현만 남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가 올려주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재건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희망회로 굴리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 이화그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전기, EID, 뭐 이트론 등등 이 세 종목 주주분들이 거래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처럼 미래가 뻔합니다. 본인들 판단하에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거래소나 금감원을 탓할 게 뻔하다라는 거죠. 이화그룹이 양아치인 것은 맞습니다. 메리츠증권도. 근데 그 근거 오랫동안 나와 왔습니다. 위험한 쓰레기 작전주라는 게. 근데 믿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은. 왜? 주가 오르니까. 이렇게 잘 오르는데 왜 팔래? 등신인가? 하는 건데, 등신이 누구인지는 이제 나온 거죠. 삼부 토건도 똑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이제부터 주가 내려도 신고가니까 당연하다, 아직 고점이니까 더 떨어지면 팔면 되지, 이런 심리 갖고 있는 거 세력들 다 알고 그 심리 조종하는 게 세력입니다. 난 안 속는다? 속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보고 삼부 토건을 매매한 자체가 근거 없이 매매하는 것의 증명입니다. 공시의 연관성만 뒤져봐도 누가 봐도 작전주의며 작전 세력이 상당히 거대하고 끝마무리에 다 와간다는 게 대놓고 보이는데, 지금 개인들 수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재건주 다 같이 올랐다? 재건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피해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라면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도와줘야 정치적으로 추후에 어떤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뭐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살상무기를 지원할 시에는 러시아에게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원을 못 해줘서 방산 쪽으로 작전이 기울지 않는 거고요. 어느 종목이든 세력은 존재합니다. 재건 지원이나 재건에 대한 계약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한탕하기 위해서 수급이 몰리는 것 뿐입니다. 삼부 토건을 필두로 개인 투자자들 이용 잘 당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니까
자, 그리고 재건은 나중에 또 빠져나갈 핑계도 있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라는 핑계, 종전이 안 됐다는 핑계, 그리고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시간도 끌 수 있고 전쟁으로 봉기하고는 어렵고 MOU만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한테 MOU를 체결했던 지역이 점령당했다, 땅을 뺏겼다 등등의 핑계가 많죠. 법망을 피해갈.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전쟁이 끝날 무렵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삼부토건이 보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작전 도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자금력이 되는 실제 대형주들이 계약하고 움직이지, 삼부토건은 그때 이미 작전이 끝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혜는 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작전 거리는데 뭔 소린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딥하게 들어가면 5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YD 이일준의 DYD가 삼부토건을 인수하고 바로 했던 거, 바로 담보대출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DYD는 2월 24일에 주식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행해서 삼부토건의 주식 1750만 주를 소유하게 됐죠. 근데 바로 2월 27일 3일 뒤에 보유 주식의 85%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상상인한테. 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MOU 호재 등이 나오면서 기술력 관계없이 대장주 이미지 심어버리고 주가가 급등하니까 나머지 주식까지 15% 남아있는 거 있죠. 이것까지 전부 담보로 맡겨버리면서 또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상상인한테. 자, 그리고 얼마 후에 DYD가 상상인증권에 담보로 잡혀있던 그 주식 있죠. 그걸 매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DYD는 돈도 없는 상태에서 담보대출로 돈을 땡겼고, 그 자금으로 삼부토건을 인수합니다. 자, 그리고 MOU로 가치가 오르니까 돈을 더 빌리고 나머지 주식까지도 일부 매도하면서 현금을 챙겼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만든 현금, 그렇게 만든 돈으로 삼부토건 유상증자 납입금을 내고 지분을 다시 한번 확보합니다. 이게 바로 무자본 M&A죠. 거의 교과서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무자본 M&A, 기업 사냥꾼의 행위가 11가지인가 된다고 하는데 모두 해당되는 게 삼부토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일준 회장과 DYD는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300억이라는 돈을 상상인증권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기업을 인수하고 돈까지 챙긴 거죠. 상상인증권이 속된 말로 쩐주 역할, 원래 무자본 M&A 쩐주 역할로 좀 유명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쩐주 역할을 한 건데 당연히 커넥션이 있었겠죠. 당연히 뭔가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상인증권이 이번에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기대하고 리스크는 귀 닫고 무시한 채 도박을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한테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박을 하려고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니라면, 근거를 갖고 투자하려는 것을 하려는 것이라면 삼부토건은 놔줘야 됩니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고지에 거의 다 왔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손익 반토막 나기 전에 매도해야 될 텐데 언제가 좋은가? 당연히 신고가니까 지금 당장 매도해도 손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지금 매도하는 건데, 사람 욕심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방문이 오늘이기 때문에 짧겠지만 잠시간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면서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이걸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신고가로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인데 삼부토건의 신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중에 가장 높은 거래량. 자, 이건 꽤 위험한 신호입니다. 세력이 차익 실현을 해도 받아줄 만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자, 물론 오늘의 상승은 외인의 수급이 주요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의 매동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저점에서도 매수 매도하고 고점에서도 매수 매도하는 게 외인이나 기관 등등이기 때문에 이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 매매, 스캘핑이 아닌 이상 그거 보고 매매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나토 정상회의와 이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익권이어도 이 투자자들이 알아서 안 빠져나가겠지만,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방문이 끝났을 때 주도 주체는 수익권인 사람들 못 빠져나가게 하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급락이 필요합니다. 물려야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호재가 떴을 때 먼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력이 재료 소멸로 연출하면 그냥 재료 소멸 되는 겁니다.
제로 소멸은 개인들이 만드는 말이고 바로 말하면 차익 실현이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 3부 토건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우크라이나 재건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할로 매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평가손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근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말씀드려야 돼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됐을 때 나온 건데, 그리고 동시에 재지정 예고가 같이 나오죠. 자, 이 재지정 여부 요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된다. 7월 5일부터 시작이고 하루씩 순연화해서 7월 17일까지 되기 때문에 7월 10일인 오늘 해당하는 날인 거죠. 자, 판단일 그러면 이 판단일은 오늘 기준으로는 7월 10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7월 10일에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6월 19일보다 높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가보다 높은 경우 이 두 가지는 그냥 충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판단일 세 번째 조건, 판단일의 종가가 이틀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게 되면 투경에 재지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틀 전에 종가를 봐야겠죠. 이틀 전은 여기입니다. 7월 6일 종가가 3,530원이죠. 3,530원 4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곱하기 1.4. 자, 그러면 4,942원입니다. 자, 근데 오늘 4,940원. 현재 시간 오후 3시 32분입니다. 자,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 동시호가로 매매가 되고요. 여기서 42원을 넘지 않은 겁니다. 2원 차이로 투경 재지정을 2원 차이로 피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뭐 시간에 단일가로 고정된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2원 차이로 피했다는 거, 투경 겨우 피했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군가 주가를 주도하고 의도된 대로 움직이고 있다. 자, 개인들일까요? 말도 안 되죠. 물량 확보를 위해서 투심이 무너지길 바란다면 투경 재지정을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투심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수급을 원한다는 거죠. 세력의 차익 실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팔기보다는 분할 청산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단기 조정, 횡보인 줄 알았으나 서서히 빠져있고 어느 순간 2억 가까이 나오던 거래가 1000만, 100만 단위로 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3부토건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설명드릴 건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부토건 장중 분봉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힌트 모두 알려드리고 적정 매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없어서 일봉상에는 힌트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때 분봉에서의 거래,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지, 마찬가지 하락할 때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지, 지지와 저항 어느 자리에 수렴되는지 파악하면 고점이 어디인지, 기대감이 어느 시기에 끝나가는지, 언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이 됩니다. 자, 귀찮고 종일 들여다봐야 돼서 그렇지 가장 완벽한 힌트는 분봉에 있습니다. 자,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 내에 어떤 종목이든 2차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고요.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됐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면서 현재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요 반도체와 2차전지
어떤 것이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은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답이 나옵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